도덕경 59장의 내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천하를 섬긴다는 것은 검소함이다라고 했어요. 인색하지 않는, 즉 욕심내지 않는, 즉 자연을 품고 검소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은 일찍이 자연을 품은, 즉 도를 품은 행위를 검소함으로 여기서는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흔한 얘기로 씨 없는 수박이란 말을 많이 하지요. 제 주위에도 그런 또 인연이 있어서 이번 시간에는 그 씨 없는 수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재밌는 얘기입니다. 어느 날 꽤 오래됐죠. 한 20년 가까이 된 얘기인데, 절에 다니던 그 성준이라는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스님, 제가 결혼식을 올려야 되겠는데 스님이 좀 주례를 좀 서주셨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 그럼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 뭐 내가 그거 못 들어주겠느냐? 뭐 당시에도 이제 제가 주례를 여러 번 서본 기억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스님이 주례를 서주면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인연도 있고 해서 성준이가 부탁을 해서 내가 이제 서주마. 이 친구는 이제 어떤 친구냐면은,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와서 열심히 이제 자기가 그 기술을 배워서 참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이제 나이를 먹었죠. 나이를 먹고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어떤 인연으로 시골에서 갓 올라온, 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갓 올라온 이제 한 20살 이쪽 저쪽의 나이에 든 처녀하고 어떻게 이제 알게 되고 서로 가까이 되게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녀가 만나서 뭐 덜컥 응? 무슨 일이 있어요? 참 아이를 잉태하게 된 거죠. 근데 20살 간 넘은 나이에 그 여자의 입장에서는 겁도 나죠. 예. 그 당시에 이제 성주이는 나이 차에 있어서 이제 30은 조금 안 되는 나이지만 좀 둘이 나이 차에 있어서 그 말하자면 이제 그 여자도 겁을 내고 또 더더구더나 처가에서 이제 어떠한 반응을 보일 것인가. 이거 참. 예. 그래서 이제 나한테 와서 쭉 자기 사연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애를 하나를 낳고 둘까지 낳아서 애를 낳아서 키우고 있는데 처가에서는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도 누가 쉽게 고이 키운 딸을 참 채 피지도 않은 그 꽃다운 처자를 그냥 덜컥 데려가서 임신부터 시켜가지고 그냥 그렇게 애를 낳게 만들고 애를 배게 만들고 하니 좋아하겠어요? 어느 집인들 다 반대하는 건 마찬가지죠. 그래가지고 이제 결론에 가서는 그럼 당분간은 우리가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외에는 부모에게 효도할 길이 없다.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돼서 결혼을 미루게 된 거죠. 그래도 이제 여자의 나이가 좀 30이 되고 또 성진이도 이제 30대 중반을 넘기는 나이가 되면서는 어떻게 이제 처가 쪽에 이제 말하자면 그 허락을 좀 받아야 되는 그런 이제 참 가정의 문제가 그렇게 대두가 되는데, 아이를 하나 낳고 둘을 낳아서 키우는데 그동안에 이제 여자의 입장에서 친정 부모들이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건실하게 참 착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고
또 가정을 또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이제 세월이 가면서 자기 분야에서 좀 성실하게 일하다 보니까 또 돈도 좀 벌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처가에서는 이제 참 인정을 해줘서 결혼식을 하게끔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그러나 막상 처가에 그 처음에를 임신해가지고 그 젊은 나이에 여자가 임신했을 때는 처가의 입장에서 뭐 처가의 오빠들이나 또 특히 뭐 장인 이런 분들은 무슨 소리야 이거, 생때 같은 내 딸을 갖다 데리고 가지고 임시부터 덜컥 시켜가지고 결혼하겠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게 말 같은 소리를 해라. 응?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아주 반대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자식을 또 하나 더 낳고 그러면서 이제 사회생활을 좀 착실하게 하고 좀 성실하게 하는 걸 보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남에게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스스로의 검소함, 스스로의 성실함, 그리고 나와 너를 구별하지 않는 자연의 이치를 알아서 행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처가에서도 인정을 해서 이제 성진이로서는 이제 씩씩하게 주례를 좀 부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주례를 내가 서주든 아니면 내가 또 누구를 소개를 해주든, 그래도 하여간 그날 실수를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 그러고 보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예. 복이라는 것도 화라는 것도 이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 답이 있어요? 그거 알 수 없다. 예. 그냥 도라고 하는 것도 덕을 행함도 내가 자의를 품고 살아가는 그 검소한 만큼 더 좋은 것이 없는데, 많은 사람들은 어디 그래져요? 내가 있다, 잘났다 하는 어떤 의미로 세상을 그렇게 말하자면 천지 자연을 홀대하고 또 아예 미신이다 뭐 이런 것으로 치부해버린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데 성진은 어쨌거나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았어요. 착하게 남에게 해코지 안 하고, 부인도 이제 애 둘을 낳고 어떻게든지 부모님들로부터 인정은 받아야 되니까 참 열심히 이제 그 어머니나 형제간들한테 이제 말하자면 이제 만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좀 오빠나 또 이 장인 아버지를 좀 설득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허락을 받아낸 거죠. 그 허락을 받아낸 것 바탕에는 성진이와 성준이의 부인이 성실하게, 또 착하게 남을 이해하며 살며 남에게 해코지를 안 하고 사는 그 자연을 닮아가는, 그 누구나 다 그렇게 되어지는 자연이라고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행동을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제가 몇 번 들은 얘기도 있죠. 우리가 살면서 많은 생명들을 앗아가고 있는데 누구나 다 세상 살아가는 것 자체가 많은 생명들의 덕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 쉼없이 죽이고 살리는 이 생사의 이 이치를 우리는 항상 겸허하게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살아야 된다 했더니 어느 한 사람이 그래요. 스님, 저는 이날까지 큰 못 하나 죽이지 않았고 정말 착하게 살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한 데가 이렇게 알밤을 딱 줬죠. 아무리 착한 농부가 밭을 갈아도 그 밭 속에서, 흙 속에서 죽어져 나가는 숱하게 많은 생명들 누가 생각이나 하겠어요? 네. 그 미생물들, 벌레들이 자라는 땅을 갈아엎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생명이 죽어나요? 착한 일꾼이 됐건 또 악한 일꾼이 됐건 우리는 때때마다마다에 셀 수 없는 많은 생명들을
짓밟고 죽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 이제 성준이 부탁을 받고 이제 아이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줄을 서줄까 하다가 장 박사라고 하는 친구가 생각이 나요. 장 박사라고 하는 이 친구가 아주 괴물이죠, 괴물. 에, 하여간 서울대학교를 나와가지고 그 한참 혈기에 돌 때는 그냥 아주 어찌 보면 엉뚱한 짓거리를 많이 하고 다니고 아이 길 가다가 그냥 노상방뇨를 하지 않는가. 그러면 또 이제 가만히 보죠. 이름들이 오다가 뒤쳐져서 보면 담벼락에 내려고 작대기 내려고 오줌 싸고 있어요. 그러면 경찰들이 바로 오잖아요. 바로 오는데 바로 그냥 장 박사가 탁 이게 옛날 조선 총독부 건물이었는데 우리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여기를 지나갈 때는 예전에는 그냥 을에 오줌 싸고 다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젊은 경찰들 입장에서는 일리가 있는 얘기거든요. 조선 총독부 건물 담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무조건 경범죄 처벌이 돼가지고 바로 연행이 되는데 당시에는 그냥 그 숙명들이 그냥 인사까지 하면서 충성하고 가는 걸 봤습니다. 임기응변에도 능하지만 그만큼 기계가 있었죠, 나름대로. 어느 날은 또 우리 장 박사 얘기를 하면 또 재밌는 얘기 있는데 서울역에서 이렇게 보면 저 건너편에 예전에 한진고속이가 있었습니다. 아주 그 도로가 넓죠.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그 도로는 그 도로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펜스가 쳐져가지고 이제 사람들 지나가지 못하고 뭐 지금이야 그 뭐 고가가 들어서 정신이 없습니다만 그때는 환했습니다. 큰 길 광장처럼 그냥. 근데 이제 이 길에서 저 길로 이제 우리가 저쪽에서 약속한 친구들이 거기서 일행들이 손을 흔드니까 장 박사가 우산을 마침 들고 있었는데 한 친구 보고 길을 잡으라 그러더니 그 복잡하게 차가 많이 다니는 길 같은 뛰어들어서 그 한진고속도로 그냥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차들이 가다가 막 급박해 서고 그냥 뭐 반이나 돼가지고 건너가는 입장에서는 이제 나중에는 경찰들이 건너와가지고 두 사람을 호위해 가는 거죠. 가가지고 여기 보니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봉사흉내를 봉사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 봉사가 뒤에 사람을 인도하기 위해서 서로 길을 건넜는데 그거 참 난감하니라네요. 그냥 거기서 그냥 경찰들도 그 혼잡한 거리를 무단 횡단을 했는데 지금 같으면 말도 아니죠. 왜 갈 수도 없죠. 지금 길이 펜스로 막혀져 가지고. 예. 근데 그 당시에는 텅 비어서 그냥 큰 광장처럼 그냥 차들이 다녔습니다. 거기도 그냥 우산대 하나 뒤에 탁 친구랑 붙잡고 휘적휘적하고 건네갔던 것이 그 장 박사 그 좀 행동한 일화 중에 하나인데 뭐 얘기를 하려면 장 박사 그 괴짜스럽게 놀았던 건 대단하게 아주 좀 친구인데 언젠가는 이 세곡 그 말죽거리 넘어서 허린등 쪽으로 오다 보면 큰 하우스 농원이 많았습니다. 이제 부인도 대학 교수님이시고 장 박사도 대학 교수인데 어느 날은 그 교수들이 그걸 때려치더라고요. 때려치면서 그 하우스에 매달려서 그 꽃들을 키우더라고요. 그래서 뭔 짓거리냐, 속칭이가 좀 솔목을 짓거리를 해야지 그랬더니 이제 적당히 교수직도 내려놔야지 자리를 또 후배들한테 넘겨줘야지 그거 욕심차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인하고의 관계에서는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들은 말로는 뭐 부인이 되었건 장 박사가 되었건 씨 없는 수박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나돌게 되는 거죠. 왜요? 애들이 없으니까. 네, 누구나 다 결혼해 살면은 그 아이를 갖는 것은 이제 자연사의 이치인데, 애들이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가지고 이제 허니문 가는 쪽에 거기서 하우스를 하더니 뭐 밥이나 먹고 사나 하는 싶을 정도로 아주 그냥 어려운 처지고. 근데 그 당시까지는 부인도 대학 교수였어요. 부인도. 부인은 이따 금리 강의를 나가셨어요. 그 당시에. 응? 그런데 자식이 없는데. 그러니 자식이 없으니 무슨 뭐 세상에 뭐 살 맛이 있어요? 내가 뭔가 좀 물려줄, 응? 자식이 있어야 뭐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인지 저래서인지 하여간 하우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렵겠구나, 생활이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을 당시에 했는데, 또 이 친구가 한 번 또 이 기발한 어떤 걸 하더니, 외국에서 그 난 있죠, 난. 외국에는 큰 뭐 이런 줄거리 같은 큰 난을 컨테이너로 그냥 하나인가 두 개를 사다가 그 한 20cm 정도로 다 도막도막을 내가지고 그걸 다 술을 키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거기서 또 아주 좀 수만 금의 돈을 또 벌었죠. 그래가지고는 또 허린능에서 있던 그 하원을 또 하면서 일부는 저기 오포, 지금 성남이 발전됐습니다만 성남 너머에 오포가 있는데, 오포 그 산골짜기, 그러니까 큰 길에서도 한 3km를 들어가더라고요. 3km, 큰 길에서도 한 3km 이상을 들어가서 있는 그 시골 땅, 그 구석 땅을 좀 장만해서 또 거기서 또 하원을 또 하더라고요. 아이 참. 그렇게 해서 이제 살던 친구였죠. 내가 이제 성진이 그 주례 관계로 한번 전화를 했죠. 했더니 사모님이 받으시면서 에, 지금 샤워 중이니까 조금 더 전화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니까 서로 전화 연락이 돼서 이제 사는데,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이 사람이 이 언어의 그 색깔, 언어의 색깔이 있는데, 그 사람이 기가 있느냐 없느냐, 또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 뭐 지금 생활이 좀 불편하냐 아니면 편하냐 뭐에 따라서 음성의 색깔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데, 그날 전화를 딱 받은 입장에서는 이거 뭐야, 이거 좀 목소리가 달라졌는데, 이런 일을 느꼈어요. 그래서 달라진 것은 나는 알았으나 이런 얘기, 그런 얘기 할 수 없어서 이제 누가 우리 절에 그 참 오는 거인실한 친구가 있는데 주례를 부탁을 하는데, 그래도 우리 박사님이 좀 해주셔야 안 되겠느냐 했더니 선선히 그 자기가 해주겠노라고. 그래서 그날은 이제 통화를 마치고 한 달 반인가 후에 이제 결혼식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그 친구의 목소리에서 뭔가 힘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시간이 흘러서 이제 주례를 서게 되고, 성준이도 이제 말하자면 참 장모님 모시고 일가 친척도 모시고 잔치를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하여간 그날 뜻하지 않게 아주 참 매우 기뻤노라고 하면서 큰 선물을 사다가 절에다가 하나 던져 놓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내가 뭐 줄을 안 서서 내 건가요? 그래서 장 박사를 불러가지고 원래 내가 갈까 했더니 부인하고 오겠다고. 그래서 이제 절에 왔어요. 부인이 배가 약간 부르더라고, 배가. 네. 그걸 내가 봤죠. 뭐야, 이거 씨 없는 수박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뭐지 이거. 그래서 둘이 그냥 어찌 보면은 이 배에 있는 아이에 대한 희망인지 어쩐지는 몰라도 두 부부가 아주 밝더라고요. 참.
이 주위에서는 다 씨 없는 수박이라 했죠. 씨 없는 수박. 그래서 내가 이제 가만히 또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또 생각을 해보죠. 가만히 있어봐. 씨 없는 수박이라고 그동안 뭐 결혼해서 한 10년, 거의 20년 가까운 세월에 애를 못 가졌는데, 아, 이거 늙은막이 이거 무슨 애를 이렇게 잉태하게 되느냐. 그것은 자연의 힘이더라. 자연. 즉, 자연은 사람의 몸에 어떤 결함이 있더라도 그 결함을 자연에 살면은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그 자기가 지니고 나온 운세, 우리가 일명 사주팔자라고 하죠. 그 사주팔자를 피해갈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근본이 땅에 힘을 빌려서 땅의 힘으로 살아가는 농사꾼들은 특별한 운명의 어떤 복과 화에 대한, 기륭에 대한 어떤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무난, 무탈하게 살아간다. 또 그 다음에는 신에 기이한 사람, 즉 말하자면 그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도 사주팔자나 이런 데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사주팔자를 피해가는 사람 하나는 남에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 이들에게는 큰 재앙이 닥치지 않습니다. 하여간 어찌됐든 이 부부는 시험 수박이라는 소문을 나서 그렇게 알았는데, 부인이 그냥 배가 부르륵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쩐 일이야 했더니 그냥 가볍게 그냥 끄떡끄떡하고, 뭐 자신이 참 그동안 그 오해에 대한 것을, 무슨 소리야, 나도 그 망가진 거 아니었어,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애를 낳고 이제 잔치나 좀 하려나 했더니, 잔치를 안 해요. 잔치를 안 해. 그러더니 충청도 어느 산골로 이사를 간다고 하면서 어느 날 흔적조차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친구가, 장 박사가. 그리고 나서 얼마 있으니까 들리는 소문으로는, 그저 미국인가 캐나다인가 어딘가 이민 갔다. 그러니까 그 늦게 본 자식이라도 훌륭하게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끊임없이 생각을 내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 우리나라보다는 좀 뭔가 좀 좋은 데 가서 좀 키워봐야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지, 미국으로 이민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장 박사와 마지막 그 만나서 헤어지게 되는 그 계기는 어느 날 가을에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때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다 하면서 이민 간다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한번 들렸노라고 그러면서 이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그 친구하고는 마지막이었죠. 비가 오는데 뭐 전혀 뭐 이제 나는 그냥 오포에 사는지 알고, 오포 그 산속에 살고 있는 줄 알았더니 이미 충청도로 이사 가고 거기에서 한 1년 정도 살다가 다시 이제 이민을 가는 과정인데, 이민 가기 전에 말하자면 저를 찾아온 거죠. 와서 이제 지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근데 그것이 장 박사와의 마지막인 줄을 저는 몰랐죠. 그게 사람은 서로 무심합니다. 무심이란 대하는 사람들마다가 서로 무심한 상태에서 만나고 무심하게 헤어지고 만나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이 친구가 나한테 이민 가기 전에 왔나, 이거 나중에 안 되지. 나중에 그 친구가 이미 다 정리하고 만나볼 사람들 만나보면서 이렇게 차라도 한잔하고 밥이라도 함께 하면서 했던 것이 그 친구가 마지막이 되었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그 뒤로는 내가 뭐 이제
내 공부에 또 열중하고 또 내 할 일에 열중하다 보니까 누가 또 예전처럼 주위에 그 소식을 전하는 그 사발통문 돌리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도 말하는 나이가 먹으니까 기력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50대, 60대 그때만 해도 그냥 입이 살아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온갖 말들 다 지어내죠. 그것이 계절을 가을이라면 그 가을에 열매를 따기 위해서 풍주히 돌아다니는 때가 그때가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자연을 품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럼 없이 투박하고 남에게 내세우지 않고 또 정직하고 진솔하고 어찌 보면 바보스럽고 검소하게 살아가는 것이 자연을 품은 행위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가장 좋은 관계는 서로 만났을 때 할 얘기가 없는 대상이 가장 좋은 관계입니다. 내가 어느 친구를 만나서 가만히 있어. 저 친구가 옛날에 내가 돈을 10만 원 빌려준 게 있는데 저 자식 저거 왜 안 주지? 그런데 당사자는 다 잊어버렸어요. 야, 그때 그런 일이 있었냐? 그래? 이러고 말죠. 그러니까 세상이 얼마나 무심한 거예요. 아, 옛날에 내가 그 친구한테 한 대 얻어 맞았으면 맞은 놈은 기억을 하죠. 때린 놈은 기억을 못해. 야, 그때 그런 일이 있었냐? 이러고 말죠. 세상살이가 그렇습니다. 세상살이. 내가 도를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어요. 그냥 살아가는 삶의 자체가 도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남에게 덕을 베풀었느냐? 또 덕을 혜택을 입었느냐? 아, 이거 세월이 지나가면 무심히 지나갑니다. 그러면 다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삶은 진행형이니까. 아니, 누가 씨 없는 수박이 애를 만들 줄 알았어요? 그건 교수직을 때려치우고, 네? 산속에서 흙을 만지면서 하우스에서 꽃들을 키우면서, 그러니 꽃과 화합된 마음이요, 자연과 동화된 마음이요, 그러니 몸이 치유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실상 그 친구가 아니면 그 부인이 씨 없는 수박이었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주위에서 옆에서 볼 때는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혼인해가지고 20년 가까운 세월에 애가 없던 사람들이 늙음하게 애를 하나 낳았으니 가만히 있어봐. 저 친구들이 씨 없는 수박이 아니었나? 그것은 자연에서 치유해진 자연에서. 그리고 사람에게 어떤 입은 상처 이런 것들은 자연에서 치유하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면 치유가 됩니다. 치유가 된다고 하는 얘기는 내가 덕을 베풀고 덕을 입고 서로가 무심히 지나가는 인연의 때때마다마다의 관계를 내가 계절에 따라서 흙과 함께 살아간다면, 또 꽃을 가꾸는 고운 마음이라면 어느 병인들 치유가 안 되겠어요? 사람들의 병은 마음속에 돌이 쌓이기 때문에, 뭔가 풀 수 없는 그 답답함, 그 억울함, 응? 치욕스러운 이런 것들을 품고 살기 때문에 병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내가 자연을 대하는 순수한 마음이라면 하나씩 하나씩 풀어져 나간다. 자연을, 또 무위의 자연을 품으면 그것 자체로 우리 몸 자체가 치유를 받는 거 아니에요? 병난 사람들이 산속에 들어가서 자연이 돼가지고 나았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연은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누가 병을 고쳤다 안 고쳤다 못 고쳤다 이 얘기가 아니라 자연은 씨 없는 수박에도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모르고 또 네가 너를 모르고 또 나도 무심하지만 너도 무심한 세월. 이거 말은 쉬운 일이지만 어려운 얘기입니다.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어우어이 우이야 우이야